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 출신 법무사 남태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압류된 통장에서 생활비나 급여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나요? 라는 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련 질문을 주셨고 또 관련 영상도 많이 생겼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사례 중심으로 보완해서 더 깊이 있는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당장 이번 주 생활비가 필요해서 통장을 열어봤더니 거기 딱 압류 표시가 되어 있더라. 혹은 회사에서 급여가 들어왔는데 입금되자마자 전액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매달 급여를 받는 통장이 갑자기 압류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가 특정 은행 통장으로만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었죠. 결국 A씨는 급여를 받을 방법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부산에 거주하는 주부 B씨는 아이들 식비, 공과금 등을 관리하던 생활비 통장이 압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건해드리는 법적 절차가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란 채권자가 압류해버린 급여 통장이나 생활비 통장에서 법으로 보호받는 금액만큼을 찾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즉, 내 통장이 압류당했더라도 생계비 185만원 또는 급여의 일정 금액은 법원 결정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급여, 생계비 등은 채권자도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급여 채권의 일정 범위, 1개월간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예금의 경우 통장별 잔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은행은 알아서 185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은행은 채권자가 여러 통장을 한꺼번에 압류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계좌를 합산했을 때 185만원을 초과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법원에서 정확하게 이 금액은 압류금지야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생활비 통장이 압류당한 경우로 통장에 있던 돈이 생활비였는데 못 쓰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급여 통장이 압류당한 경우로 회사에서 정해진 은행으로만 급여를 주는데 그 통장이 압류됐어요. 두 경우 모두 압류금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목록을 살펴볼게요. 한 장이라도 빠지면 기각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먼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입니다. 법원 민원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사건 번호, 압류한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정확한 계좌번호와 압류한 금액, 압류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이 급여인지 생활비인지를 구별하고 급여 통장의 경우 매월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문에 매월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앞으로 매월 입금될 급여를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할 서류가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이것은 신청인의 가족사항, 동거 여부를 법원이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상세로 발급받으세요. 세 번째로 준비할 서류는 급여 입금 자료로 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 입금 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입니다. 최근 3개월치 이상 제출을 권장합니다. 은행 앱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PDF 또는 캡처로 저장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준비할 서류는 압류된 통장을 포함하여 전 계좌의 은행 통장 사본입니다. 압류된 통장의 계좌번호, 잔액 할인이 가능해야 하며 여러 통장이 있다면 전체 통장의 전액을 합산하여 185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압류금지액은 185만원 기준은 통장별 잔액이 아니라 개인별 총액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통장이 여러 개면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준비할 서류는 압류 명령 결정문 사본입니다. 채권자가 압류한 법원에서 발급하며 없을 경우 사건 번호 확인 후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입증 자료로 월세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생활 행편이 어려운 사정을 보여주는 입증 자료입니다. 실제 법원의 결정문사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통장의 경우에는 매월 185만원 범위 내에서 압류를 취소한다. 이 결정 하나로 매달 들어오는 급여 185만원까지는 압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비 통장의 경우 185만원 범위 내에서 압류 취소한다. 185만원 초과 금액은 압류가 되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킬 수 있습니다. 특정 잔액 보호의 경우에는 잔액 전액인 58만원 범위 내에서 압류를 취소한다. 잔액이 185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찾아 쓸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시청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은행 통장에서 185만원씩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통장별 잔액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개 통장이 있어도 전부 합쳐서 185만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신청하면 바로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원 결정문을 받은 뒤 은행에 제출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 2주 정도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압류되는 게 불안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압류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세요. 압류된 통장 그냥 두지 마시고 법적 권리로 지켜내세요. 오늘은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특히 급여 통장과 생계비 통장에 대한 보호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방법이 시급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채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정리해서 반복되는 압류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